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문현웅입니다. 오늘 시사플러스가 방송 400회를 맞았습니다. 2008년 6월 첫 방송을 시작한 후로 시사플러스는 발빠르고 깊이 있는 취재로 약자와 함께 진실을 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해보고 각 분야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동시에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발굴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400회를 맞이해 그동안 시사플러스가 지속적으로 취재해온 지역의 대표 현안들을 돌아보고 당시의 문제점과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시사 현안과 쟁점을 심층 취재하고 사회 환경을 감시하는 본격 시사고발 프로그램 시사플러스. 2008년 6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시사플러스는 지역의 다양한 이슈를 취재해왔다. 기존의 사실 보도를 뛰어넘어 문제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 10년. 시사플러스는 사회적 약자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고자 지역사회 곳곳을 누볐다. 2011년 심야노동 철폐를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던 노동자들에게 즉각적인 직장 폐쇄로 대응했던 유성기업. 이후 사측이 관련 노동자 27명을 해고시키며 유성기업의 노사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는데 2013년 시사플러스가 찾아간 충남 아산의 한 굴다리 난간 위에서는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 홍종인 씨가 1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올라올 때 심정은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 자꾸 끌고 갈수록 안에서 현장에 힘들어하는 우리 조합원들, 그리고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한 해결을 실마리도 안 보이고 모습도 안 취하고 또 대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묻혀가지고 그냥 정리되는 모양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는 유성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꼽히는 유성기업 노조 파괴와 부당 노동 행위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지난 6월 20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지회는 또다시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해 부당 노동 행위로 구속된 유시영 회장이 최근 출소했지만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월차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노조 파괴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것.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집배원들의 돌연사 역시 노동계 심각한 문제. 일요일날 11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늦게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다음날 출근 안 하셔가지고 이제 막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해서 좀 다시 왔다가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다시 119를 불러가지고 문을 이제 강제로 열은 다음에 보니까 이미 그 사후경직이 돼가지고 빠뽀시 굳어 있더라고요. 전자우편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우편 물량은 줄어들었지만 등기와 택배 업무가 늘어 집배원의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과거보다 더 늘어났다. 이분들은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1년의 시기를 나눕니다. 네, 보통기, 폭주기, 특수기 이렇게 나뉩니다. 네, 보통 이제 그 폭주기라고 하면요, 월 중순에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는 주로 고지서가 날아가는 그 시기에 폭증하고요. 특별기는 명절이나 선거나 수학 시기,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보통 이분들이 비수기에는 하루 11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요. 폭주기에는 13시간 일을 하시고요. 특별기에는 15시간 이상 일을 하십니다. 하루에. 하루 평균 11시간. 장시간 육체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아파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고 식사조차 거르기 일수인 집배원들.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현장 일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데이터만 놓고 그것만 놓고 했을 경우에는 전혀 이 현장에서 일하는 집배원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는 집배원들이 일하는 현장은 꼭 한번
여기 하루 일을 한번 해봤으면 과연 그런 말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 우정사업본부에선 벌써 1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숨진 집배원들의 절반 이상이 돌연사로 장시간의 노동과 과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집배노조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토요 택배 완전 폐지와 정규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시사플러스가 방송을 시작한 2008년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된 해. 당시 이명박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영산강을 뜻하는 4대강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고, 시사플러스는 10년 동안 여러 차례 취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숨은 이야기를 파헤쳤다. 최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오염된 공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이 몸살을 앓고 어느새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일이 서글픈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밖에 놀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오늘은 좀 공기가 안 좋다고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자제하라고 해서 밖에 안 나간 적도 많고. 작은 미세먼지는 직접 호흡기로 들어가서 폐포 안에 어떤 폐포의 주변을 둘러싸고 혈액이 흘러가잖아요.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뇌나 다양한 장기에 직접적인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그것들이 나중에 다양한 환경 호르몬, 그리고서 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유전적인 영향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자리한 충남의 대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 최근 충남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코 여기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당진의 행정구역으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주민등록처럼 이거는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바람 방향에 따라서 수도권으로도 가고요, 충북 전북으로도 가요. 석탄화발전소가 발생한 미세먼지는 우리나라는 물론 심지어는 북한과 중국에도 가요. 이 문제가 결국 다른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국내외적으로 함께 도출해낼 때까지 시사플러스의 취재는 이어질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점검해온 시사플러스. 대전시 민선 7기 주요 현안 중 하나는 바로 트램건설이다. 민선 6기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해온 트램. 일단 대전시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민선 6기에 권성택 시장님이 트램으로 이제 공약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계획에 의한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어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획기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한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추이를 보면 이런 이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저탄소 녹색 성장의 그런 원리를 본다면 트램은 좋은 교통수단인 것은 확실합니다. 대전시가 트램 건설에 힘을 쏟아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대전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7개 특광역시 중 하위권으로 30%가 채 되지 않는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보다 승용차 이용률이 높다는 뜻이다. 자가용 수요가 이대로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고 도로만 확장한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도시 환경은 정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녹색 성장을 하는 도시에 딱 맞는 것이 바로 트램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결정한 것은 자동차 위주가 아닌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를 전환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전의 교통체계가 자동차 중심이란 사실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현재 대전은 100명 중에 60명 정도가 승용차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2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꾸로 서울과 같은 도시들은 보면 100명 중에 60명 정도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든요. 친환경, 친경제적 교통수단을 모색하던 민선 6기 대전시는 당초 고가 방식으로 추진하던 자기부상 열차를 각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노면 방식인 트램으로 최종 결정지었다. 트램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램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기존의 이제 지하철이나 고가에 비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 적다는 거, 그리고 시공이 조금 빨리 끝난다는 거, 그리고 경관성이나 또 최근에 대전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무가선 트램은 위에 이제 전선 같은 공급선이 없기 때문에 경관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죠. 또한 어린이나 고령자, 임산부와 신체적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란 것.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도시철도나 고가로 가야 되는 경전철 방식보다는 트램이 수평으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고 수평으로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춘, 그리고 시민의 인구 구성이나 어떤 그런 것을 고려한 수단으로 봤을 때는, 지하철은 빠르기는 하지만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 플랫폼까지 가려고 하면 우리 대전시에 같은 경우 긴 데는 4분이 걸립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트램은 접근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총 시간을 보면 트램이 더 빠르다. 결국엔 트램이 더 지하철보다 경쟁력이 있다, 속도 면에서. 트램이 운행 중인 유럽 도시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대전시의 5분의 1 수준.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이 활성화될수록 도시가 더 안전해진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추진 여부는 올해 말쯤 결정될 전망. 올 1월 기획재정부가 트램 건설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014년에 트램 도입을 이제 결정을 해서 다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6년도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시 그 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의견 조회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요것이 이제 요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타당성을 좀 재검토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 말까지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예산 타당성 통과를 전제로 트램 조기 착공을 약속했던 허태정 대전시장. 만약 예타에 실패하면 시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순환 교통망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2월에는 트램 건설의 청신호도 켜졌는데 일반 도로에 트램을 건설, 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트램과 관련되는 기본법이 이제 트램 3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 그리고 이제 이번에 2월 달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노면전차가 무엇이냐, 노면전차의 정의, 그리고 노면전차 전용로, 이제 노면전차가 다니는 길에 대한 어떤 정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통행 방법, 그리고 이제 운전자들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이 도로교통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페널티를 줄 것이냐에 대한 벌칙 근거 규정이 도로교통법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을 빚었던 노선에 대해서 대전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 노선을 운영할 계획. 전문가들은 노선 결정에 있어 시민의 의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전 시민들의 수준은 저는 많이 올라왔다고 보고, 트램에 대한 학습이나 어떤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의사결정은 공무원이 하는 거지만 그 선정되어 있는 노선이라든지 정차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가 얼마만큼
우리가 지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어서 대중교통 중심형 대전시 교통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또한 트램 도입과 동시에 대중교통체계 전반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한다. 트램이 효과를 발휘하는 도시인 경우에는 트램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대중교통 전체 체계를 변화를 주거든요. 버스 노선 체계를 다시 짜고 또 트램역이라든가 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행 체계하고 자전거 노선 체계를 다시 수립을 하고 또 교통 요금 체계를 다시 손보고 또 교통 수요 관리를 해서 도심지에 있는 주차 요금을 조금씩 높여주고 이렇게 해서 전방위적으로 트램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 체계를 다 짜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인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무가선 트램을 시범 도입할 지자체를 이달 안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무가선 트램을 수도권에서 시범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된 것인데요. 시범 노선 중 충남대에서 원골 내거리까지 2.4km의 구간을 국토부 공모로 추진하려던 대전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범 노선의 사업비로는 1km 구간만 설치할 수 있어서 나머지 구간은 대전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시비가 더 투입되더라도 시범 노선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대전시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사플러스는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요. 특히 주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불러일으켰던 이슈는 바로 성면과 불산 등 유해물질 누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던 사고들을 돌아보고 현재 상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시사플러스 제작진은 제보를 받고 금산 군북면 조정리를 찾았다. 120여 가구가 조용하게 살던 한 농촌 마을이 벌써 7개월째 불산 누출로 몸살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랑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지금 여기 오시다 봤으면 이제 보시다 보셨겠지만은 빨래터도 있습니다. 빨래터 거기서 빨래 다 하고 채소 다 씻어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불산 누출 사고는 2013년 7월 마을의 실개천에서 물고기와 도롱뇽 등 수중생물이 집단 폐사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은 수천 마리가 떼죽음당한 이유가 조정천 인근의 화학소재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에서 배출되는 하수구 바로 밑에서도 지렁이 사체들이 이렇게 발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심증을 붙일 수 있었고요. 금산군 환경과에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보고를 했고 같이 이제 취수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수질 검사를 위해서요. 하천 수질 검사 결과 주민들의 우려대로 불산이 검출됐다. 불산 가스 형태로 노출이 됐을 때는 이미 구미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급성의 기도 화상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데요. 그 외에도 피부에 접촉했을 때 이런 때는 잘 낫지 않은 화상서부터 심각하게는 심장에 칼슘 성분이 고갈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심장 마비까지 다양한 질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주민들. 그동안 마을에 불산 취급 공장이 들어온 사실조차 몰랐던 주민들은 관련 업체 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강력한 시위를 벌였다. 저 회사가 정말로 안전하게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전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안에는 일단은 1차적으로 오염물질을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수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죠. 저 회사는 처음부터 여기 설계를 가지고 이 회사에 설립된 회사가 아니에요.
2007년도에 기존에 있던 회사를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란 말이죠. 하지만 시사플러스를 통해 조정리의 상황이 알려진 후에도 마을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2014년 5월과 8월에 또다시 불산이 유출된 것. 나는 바로 그날 맞아가지고 얼굴에 화상 입었다고 을지병원에서도 완전히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고, 이거는 불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줬고, 눈도 터진 것도 눈도 그날 바로 눈이 빨갛게 다 터져버렸거든요. 그날 화상 다 입었고 입 다 헐었고 그날부터 피가 나왔고. 3번의 누출 사고 끝에 마침내 사고업체는 주민들에게 공장 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엔 공장 이전이 거론된 공주시 탄천면에서 주민 시위가 시작됐다. 대대손손 우리 조상들로부터 몇 100년을 이어준 고향 땅입니다. 다른 건 몰라요. 농사짓는 것밖에 모르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산업단지가 생기고 또 뭐 불산 수소라는 뭐라니 괴팍한 화학물질이 날라와가지고 우리 전 농민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불산에 대해서 뭐 몰랐던 사람들도 뉴스 보고 다 알고, 그런 게 이런 청정지역에 청정지역이라고 알고 여기 살고 있는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농사도 못 짓고 겁나지, 두렵고. 결국 공주로 이전을 하지 못한 채 불산 취급업체는 계속 공장을 가동했고 2016년 6월 4번째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순도 50%가량의 불산 100리터가 유출된 것. 주민들은 사고 발생 후 초등학교에 대피했고 19명은 불산이 호흡기에 노출되면서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르고 마비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 양심이고 뭐고 모든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폐쇄를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4번째 사고 발생 후 공장 가동 중단과 불산 창고 폐쇄 조치를 내렸고 불산 누출 사고를 낸 화학공장 대표에겐 지난해 6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공장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당시 늑장 신고를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된 것. 불산 누출 사고 발생 후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난 13일 시사플러스 제작진은 다시 조정리를 찾았다. 아직 문제의 공장은 이전하지 않았지만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다. 환경 상태는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군에다가 얘기해갖고 하천 그 땅 흙도 다 파서 치웠고, 또한 이제 그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협조해주고 해서 또 많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사고가 났던 공정, 무수불산이라고 해서 90% 이상이 불산으로 돼 있는 아주 매우 위험한 공정은 현재까지 중단돼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직도 동의 안 해준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바뀐 법령에 의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환경부가 아직 그 재가동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되찾은 마을 주민들의 다음 목표는 공장 이전. 우리 불악에 그 청정지역에 저런 불산 공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진짜 다 불안하죠. 이게 우리 충남에서 제일 높은 최고봉 이게 소대산 아니에요. 앞으로 저런 공장을 우리가 딴 데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불악 사람들이 많이 그 마을 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불산 누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고 후 관리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최근에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이나 법안, 제도적인 것들이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선된 내용에 따라서 우선 시행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환경 규제가 좀 마련된 게 화학물질관리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좀 이행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우선 밟아보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한편 우리나라에서 자연 발생 성면 노출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충남. 전국 폐성면 광산의 66%, 사문석 광산의 56%가 충남에 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는 지질학적 특성하고 그리고 수도권과의 인접성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면서 대한민국의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가 축소판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질학적 특성으로는 이제 옥천단층하고 화강암지대이기 때문에 성면 광산, 자연발생 성면, 라돈으로 인한 노출 위험이 타 지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 성면에 관한 피해 구제법 등이 제정되기 전인 2009년 시사플러스는 충남 5개 마을에 닥친 성면 공포를 취재했다. 성면광산 인근에 사은 마을 주민들에게서 집단 폐질환이 발견된 것.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릴 만큼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청양군 강정리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검진을 받는데 이상하게 내가 답답하고 막 가래도 많이 나오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디 올라가면 막 손 막 차요. 그런데 좀 어디 좀 올라가려면.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했지. 생명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나 해봤어요. 그런 걸. 그건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그걸 나오더라고요. 또 일 좀 다녔지요. 그때는 이렇게 자갈 같은 거 가서 고르고 하느라고 일 좀 그걸 물르고 다녔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증을 물렀지요. 생명이 나쁘다는 건 생각도 못했다고요. 성면암으로 시어머니를 잃었다는 김도연 씨. 돌아가신 어머니는 성면 광산 옆에서 수십 년간 밭일을 하셨다며 비통해했다. 어머니는 19세에 여기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고요. 이라고 있잖아요. 직접적인 한 50m 거리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바로 옆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하루 종일 아침에 7시에 나가시면 밤 6시, 7시 될 때까지 이제 밭에서 호미질하고 계속 이제 거기서 평생 사신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사셨는데 이제 성면 폐증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진단받기 전에는 정상을 몰랐고요. 이 마을에서만 평생을 사시고 나가시지도 않으셨던 분이니까 원인이 또 돌아가실 때 성면으로 인한 암이라고 판단이 났으니까 이 동네에서 사시면서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하죠. 성면안전관리법이 2010년에 제정이 돼서 2011년인가부터 발효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성면의 폐해조차도 잘 모르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끊임없이 사망자의 폐해 성면 질환자가 계속 유병 환자가 발견이 되고 그런 피해로 사망도 해왔던 것이 이제 소급해서 그런 문제점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2011년 성면안전법이 제정된 뒤 강정리 광산의 사문석 채취는 멈췄다. 하지만 강정리 주민들의 성면 공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2001년 성면 광산터에 자리 잡은 건설 폐기물 처리장 때문으로 처리장이 가동되면서 나오는 성면 분진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 성면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성면 폐증으로 인해서 또 30년, 40년 뒤에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공포감 이런 데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단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성면의 공포는 강정리 주민들의 일상과 삶을 모조리 바꾸어 놨다. 다 닫아놔요. 빨래 같은 것도 우리 거실에다 놔요. 어떤 때는 이런 창틀 같은 데도 막 사큼하게 나고 희망 좀 봐요. 창틀이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말 그대로 기초는 기능해갖고 진짜 좋은 새소리와 좋은 물, 좋은 환경, 좋은 바람 소리 이런 거 들으려고 진짜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맨날 데모하지 성면 때문에 싸우죠. 1, 2년이면 한두 사람이 꼭 성면 폐증을 앓고 성면급증이라고 있어요. 성면증. 그걸 진단을 받죠. 2014년 8월 강정리 주민들에게 폐기물 처리장에 이어 매립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게 된 원인은 사실은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청양군과의 어떤 사업자가 지금 3번째 바뀌었거든요. 3번째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맨 처음에 어떤 연유로 시작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건 모르고
단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2014년도 8월 13일 날 건설 폐기물 매립장을 신청하면서 이제 이게 사실 실체가 드러난 거죠.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한 것은 처리장 업체의 불법 행위와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 감독. 저희들은 사업장이 이런 위험군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위법, 불법, 탈법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업장을 확대해 있는 것조차도 저희는 몰랐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는 그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허용 보관량이 29,0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 적치되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100배도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이 뭘 했느냐는 거예요. 강정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공론화 단계에 들어간 현재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충남도에 희망을 걸고 있다. 사실 전임 그 충남도나 청양군의 6기에 저는 가장 잘못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7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해법으로 제대로 된 해법을 빠르게 좀 찾아서 주민들의 고통도 완화시키고 그 잘못된 위법한 업체한테 주민의 혈세를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수십억 들여가지고 묻지마식 매입 방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고 사실 저희가 공장을 그만둬라 뭐 회사를 그만둬라 이거는 사실 못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산지 복구를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아직 직무유행명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질질 끌고 있으니까는 빨리 산지 관리를 제대로 법에 의해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해줘라 그거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산지 복구 완벽하게 됐을 때 사실 주민들은 건강권이나 뭐 환경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한편 2011년에 제정된 성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성면 지질도를 작성했지만 성면 노출 위험이 큰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을 이유로 현재 일부만 공개한 상황. 자연 발생 성면 지질대에 있어서의 개발 사업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광역 지질도를 그렸고 이제 공개를 일부 했고 또 이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지질도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아, 내가 이런 지역에 살고 있구나. 이런 노출 위험에 있어서 아, 나도 폐암에 걸릴 수 있구나. 성면 질환이 걸릴 수 있구나. 이런 우려보다는요. 사실은요. 이게 공개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안 팔릴까 봐. 우리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까 봐. 사실 이 위험이, 이 걱정이 더 크시더라고요. 하지만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성면 노출 위험은 거의 없다는 것. 자연 발생 성면 지질대에서 어떠한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은요, 노출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개발을 할 경우 비산 먼지가 날리면서 거기에 성면이 포함되면서 이제 위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성면은 호흡기 노출을 통해서 이제 건강 영향을 일으키는 게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농산물을 통해서 식도로 들어가는 노출 경로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 지역에서 농산물을 나온 걸 먹으면 마치 성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환경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엄청나게 그 산재돼 있는 사업장을 실제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사건이 터지지 않고서는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눈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공장이 속해져 있는 마을에 있고요. 그 마을의 주민들인 거죠. 그 주민들은 늘 생활 공간에서 그 기업에 어떤 문제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또는 어떤 위험한 물질들이 수시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대체로 환경 문제의 그 답은 또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귀를 대고 들어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 개선하려면 어떤 제도적,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행정력이 도움되겠죠. 업체가 전향적으로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도 좀 압박하고 관련 기관들도 압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사고 발생했을 때 주민들은 대피시키는 매뉴얼은 당연히 너무나 쉽게 가동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일상적으로 주민들하고 공유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일정 정보를, 기업 정보를 공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불산 누출로 힘든 시기를 겪은 금산 조정리 주민들과 아직도 성면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청양 강정리 주민들의 공통점은 바로 마을에 공장이나 처리장이 들어서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로 민주주의를 꼽았는데요. 먼저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행정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점검해봤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도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필요한 사업일 텐데요. 민선 7기 앞에 놓인 수많은 현안의 출발점 역시 민주주의가 아닐까요?